네, 매주 목요일의 코너 변변한 정치는 오늘 두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김경진 전 의원, 신인규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저희가 여기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결과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눴는데 다음 주에는 위증교사 혐의 선고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민주당이 생각보다 조금 더 센 선거법 1심 결과가 나오니까 좀 대대적인 방어에 나선 모습이에요. 근데 이 대표 사건이긴 하지만 변호사비를 당 차원에서 지원하는 뭐 이런 거를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당에서 대응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나요? 글쎄요. 변호사비를 당비로 대납 불법 아닌가요? 그게 불법. 예, 물론 이제 선관위에 아마 이게 질의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예. 뭐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기는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선관위에서도 이걸 허락해 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 범죄 행위가 당 전체가 어떤 최고위원회 결의라든지 뭐 어떤 당의 공식적인 행위로 볼 수 있는 행위와 관련해서 뭐 기소가 됐다 이러면 당의 당비를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예. 이거는 행위 자체가 이재명 당시의 뭐 경기도지사 후보일 때 네. 또는 성남시장일 때의 개인적인 범법 행위와 관련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당비를 써서 변호사를 지원하겠다. 게다가 이재명 지금 대표가 비판을 더 받을 수 있는 요인들이 본인 내지는 그 본인이 저지른 관련이 있던 걸로 우리가 생각하는 형사재판에서 뭔가 변론 법적 자문을 했던 분들이 이번에 대거 공천을 받고 지금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들어왔잖아요. 총선 때 예. 뭐 이른바 이제 이재명 변호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예. 많이 예. 이제 입성을 했죠. 예. 근데 그것도 사실은 공천과 관련해서 일종의 사전에 무료 변론이라든지 뭐 이런 법률적인 조력을 준 것이 일종의 무슨 뇌물행위 아닌가. 예. 지금 뭐 명태균 씨라든지 그 논란과 구조는 유사한 거 아니에요. 똑같은 예. 거 아니에요, 보면. 예. 뭐 그런 의혹들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긴 있었죠. 예, 예. 예.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도 사실은 대단히 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건데 네. 지금 아예 대놓고 개인 이재명이 과거에 했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지금 당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율사 출신 국회의원들을 동원해서 법률적인 조력을 받게 한다. 네. 당의 당비를 빼가지고 개인적인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한다. 이건 제가 생각할 때는 불법 중에 불법이고 이재명 당대표만이 생각할 수 있는 매우 독창적인 사고방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근데 공직선거법 사건에 한해서는 이게 이재명 대표가 이제 주로 문제가 됐던 건 당의 대선 후보로 된 이후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민주당에 미치는 영향도 있어서 그 국고보조금 434억 반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에서 나설 수 있다 뭐 이런 논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이제 당이 연관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이 상실이 되게 되면은 이제 그 선거 때 보전받았던 434억을 이제 반환을 해야 되니까 연관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김경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이재명 대표의 개인 시절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당대표 취임 이전에 개인 공직과 관련된 이 범죄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거거든요. 네. 뭐 통상의 예로도 기업에서 사실은 대표이사가 본인의 개인 범죄에 대해 가지고 회사 돈을 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것도 다 배임 횡령으로 처벌을 하는 예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뭐 선관위의 확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게 법률적으로는 허용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불법의 소지가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정치적으로도 지금 민주당이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연임까지 하면서 상당히 그 결속력이 단단해지기는 했는데 네.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지킨다는 명목에 당이 전사적으로 투입이 되게 되면은 그 모든 리스크를 당이 함께 부담하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민주당이 좀 정무적으로도 좀 현명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저 그렇게 봅니다. 너무 이제 이재명 대표 개인의 재판에 당 차원의 대응을 하기 시작하면 이건 민주당의 일이 돼버리니까 그렇죠. 너무 대응을 그래서 민주당과 가까운 분들 중에서 네. 이제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상황이 여기까지 됐으면 이재명 대표가 진짜로 민주당을 사랑한다면 당대표직 내려놓고 본인 형사사건 처리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무슨 당대표에 도전을 하든지 정치적인 어떤 제기를 하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도 또 민주당을 위해서도 필요한 프로세스지 지금 당대표를 가지고
뭐 이런저런 어떤 본인 방어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네. 누가 보기에도 이거는 굉장히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 아닌가. 예. 그래서 지금 차라리 내려놔라. 네. 그런 주장이 조금씩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절대 받을 수는 없는 그런 조언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에서는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던데요. 이게 당비를 민주당 당비니까 민주당이 뭐 쓴다고 하면 쓰는 거겠지만 거기에 사실 포함된 돈의 어떤 이제 흐름을 본다면 국민들 세금으로 정당에 지원되는 이제 돈들이 좀 그렇죠. 있잖아요. 국고 네. 보조금들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걸 또 마음대로 쓸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정 의석 이상이 되면 네. 지금 중앙선관위를 통해서 국가 보조금이 세금으로 많이 들어가고 실은 우리 연말 되면 국회의원들한테 후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의원한테 후원해도 할 수도 있고 또 정당에 후원을 네. 할 수도 이건 세금 면제가 되는 거잖아요. 예. 원래는 세금으로 개인이 납부해야 될 돈을 지금 면세를 하고 정당 정치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면세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예. 사실은 그 자체가 세금이에요, 보면. 그러네요. 예, 그래서 예. 이거는 국민의 국가의 공적 자금이다. 정당에 들어가는 돈은 전부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뭐 공당의 어떤 돈인데 이렇게 좀 개별적으로 쓰는 게 맞는지는 뭐 일단 선관위도 판단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민주당에 보니까 아까 이제 총선 기간에 민주당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을 변호했던 분들이 많이 이제 초선 의원으로 입성을 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그 중에 한 명인 이건태 의원이 민주당 소속 법률 대변인으로 지정이 됐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건태 의원 같은 경우는 정진상 전 실장 대장동 사건 변호하던 변호사로 좀 유명한데 전담 브리핑을 하겠다라는 거 보니까 이재명 대표 사건을 잘 아는 의원을 내세워서 좀 여론전에 더 힘을 쏟겠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범죄 혐의가 상당히 많고 또 이 범죄 혐의에 대해서 그냥 개인 이재명으로 재판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건 전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워낙 지금 이게 그 사법의 문제가 정치 한복판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당 차원에서 이걸 좀 방어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저는 당내 목소리가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은 결국 이렇게 되면 이제 법률 대변인이라는 이제 직책까지 만들어서 예. 사실상 당이 이제 변호인 역할을 하겠다라는 의도로 읽힐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 이것이 오히려 정치, 그러니까 사법의 정치화를 더 가속화하는 면도 있는 것이고 더 본질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결국에는 이제는 사법부와 민주당의 대결처럼 구도가 짜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 보더라도 국민의힘이 지금 바라고 있는 그런 정쟁의 프레임에 또 빨려 들어가는 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억울함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법정에서 저는 판사 앞에서 강력하게 변호를 하고 뭐 그 안에서 싸움을 하는 것은 뭐 너무나도 그건 당연한 일이겠지만은 이걸 가지고 자꾸 당의 일 내지는 더 나아가서 어떤 집회에서 광장의 목소리로까지 담아낸다면 오히려 저는 역효과가 더 나서 민주당 내지는 이재명 대표에게도 좀 부정적인 영향이 더 많지 않을까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재명 대표는 지금 1심 선고가 일단 한 개는 나왔고 위증교사 혐의 사건이 다음 주에 있다 보니까 뭔가 이제 무고하게 죄를 덮었었다고 이제 여겨지는 정치인을 자기에 좀 많이 비유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어제는 이제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에 좀 비유를 했던데 물론 이제 룰라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그 12년 정도 형을 선고를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이제 무죄가 선고가 나서 다시 대선 나갔다가 당선된 케이스잖아요. 이제 여기에 자기를 좀 비유를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좀 적절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그냥 아무 말이나 마음대로 하시는 게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잖아요. 룰라 대통령이 개인 세탁비를 법카를 썼는지 모르겠고요. 예. 집안 제사 지내는데 경기도 법카 갔다가 제수용품 사는데 룰라 대통령이 쓰셨는지 모르겠고요. 네. 룰라 대통령 배우자를 위해서 경기도 차량 전속적으로 아예 빼돌려가지고 배우자 전속으로 쓰게 또 선탑 안내를 하게 그러면서 또 이게 조금 뒤가 좀 땡기니까 허위로 차량 뭐 일지 같은 거 써놓고 그렇게 하셨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일단 첫째는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좀 부끄러움을 아셔야 되는데 그냥 그분은 그냥 원래 전과도 많고 그분 주변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분도 무진장 많잖아요. 네. 그럼 차라리 그냥 그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도대체 그분을 대통령 후보로 선택을 한 민주당 당원들은 어떤 분들이시며 그분을 당대표로 뽑은 분들은 또 어떤 분들이고
또 민주당 당내에서도 그분의 어떤 행태에 대해서 좀 냉정한 눈으로 볼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무슨 신의 사제니 뭐 이런 말들이 돌아다니는 걸 보면 네. 민주당 전체가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어떤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분석력과 통찰력이 집단적으로 다 상실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게 저 견해고요. 아마 어쩌면 이런 이 집단적인 어떤 분별력, 변별력 상실이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변별력이 있을 만한 분들은 다 4월달 선거 공천에서 다 날려버렸잖아요. 뭐 박용진, 홍영표 뭐 이런 분들 그냥 좀 쓴소리를 하는 하고 분들은 그냥 네. 밝은 눈 가진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가 그냥 다 그냥 공천에서 날려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 무슨 비명 행사 뭐 이런 그랬죠. 얘기들이 친명 행제 뭐 예,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어쩌면 그와 같은 사태를 막아내지 못한 민주당 당원들이 만들어낸 결국은 당원들은 국민들이시거든요 보면. 예. 그래서 국민들이 항상 내가 사랑하는 정치인, 내가 좋아하는 정당이지만 이 내부에서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매의 눈으로 좀 자신들 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정당에 대해서도 좀 감시에 또 비판의 눈빛으로 봐주시는 게 필요하지 예. 않나 싶어요. 지금 민주당의 어떤 구성을 보면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아무리 좀 거세져도 계속 뭉쳐있는 느낌은 들긴 해요. 근데 룰라 대통령도 그렇고 그리고 최근에 뭐 트럼프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대선 임기가 이제 곧 시작이 될 텐데 미국 검찰도 그러니까 관련 사건을 대선 대통령 임기 끝날 때까지 좀 미뤄달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같고 이재명 대표가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제 해외 대통령 사례를 빗대서 저렇게 사법 리스크가 있어도 당선되는 사람들이 있다. 뭐 죄가 있는 줄 알았는데 무죄로 다시 풀려나는 사람이 있다. 뭐 이런 걸 강조하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게 국민 여론에게는 좀 닿을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나 또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들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뭐 해외 사례를 갖다가 이제 할 수는 있다고 저는 보는데, 네. 근데 저는 이 사안의 본질은 뭐냐면요. 제가 이제 법조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 범죄 혐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안에는 진짜 범죄 혐의가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무죄 추정 원칙이 있고요. 그리고 또 과도한 검찰의 기소권 남용으로서 몰려 있는 것도 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공직선거법 사안 같은 경우에는 거짓말을 처벌한다라고 지금 우리가 다 생각하고 있지만은 결국 낙선자거든요.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한 법리적으로도 이게 과연 행위에 해당하느냐, 인식과 주관적 느낌에 대한 것을 처벌하느냐, 뭐 널리 양해해서 처벌을 한다 하더라도 피선거권까지 없애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국민의 민주적인 선택보다도 사법부의 판단을 더 우위에 놓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한 논쟁이 필요한 것이고 저는 그건 좀 잘못이 있다라고 저는 사법부의 좀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김경진 의원님 설명해 주신 업무상 배임 부분도 전 문제 있으니까 당연히 수사하고 처벌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만은 검찰권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법이 형평성 있게 적용이 돼야 그 말이 힘을 갖는 거거든요. 그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지금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게 물타기가 아니라 네. 검찰권이 그러면 김건희 여사도 대통령실 비서진들을 서로 공유하고 또 여러 가지 국정의 사유화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그 특검 정도는 받고 그러고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를 한다 그러면 더 많은 국민들이 저는 공감을 할 것 같은데 자기들 문제는 수사하지 않고 틀어놓고 막아놓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만 연쇄적으로 기소를 계속하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갔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다 나오면은 모르겠는데 그중 한두 개라도 만약에 무죄가 나와버리면 굉장한 역풍이 또 집권 여당에 불 수가 있다. 오히려 여론이 또 이재명 출렁일 수 대표에 있는 대해서 거죠. 또 갈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상황을 바라보는 아주 애매한 시선을 좀 정치권이 저는 제대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너무 자기 진영의 얘기만을 너무 확대하기 시작하면은 이 균형성이 무너질 수 있거든요. 저는 그 네. 부분을 좀 면밀히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확히는 네. 이미 역풍은 부를 만큼 불었고요. 예. 우리는 맞을 만큼 맞았고요. 네. 국민의힘은 맞을 만큼 맞았어요. 신 변호사님이 지적하시고 계신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얘기는 안 하겠는데 네.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쓴맛을 볼 만큼 네. 뭐 이미 사실 총선 때 뭐 총선 때 졌으면요. 참패를 네. 했고 네. 지금 뭐 대통령 지지율 간신히 20% 횡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렇게 이재명 뭐 당대표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런 상황이어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잖아요. 네. 뭐 반사이익은 전혀 없죠. 예, 네. 뭐 이런 상황이어도 그러면 민주당에서
저기 다음 대통령 후보가 이재명에서 다른 사람으로 바뀔 것이지 민주당 지지 성향이 국민들의 어떤 흐름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이런 분위기들이잖아요 보면. 네. 그래서 신 변호사님 말씀이 맞을 수는 있는데 네. 우린 맞을 만큼 맞았어요. 맞을 지금. 만큼 맞았다. 아니 근데 저는 그 박근혜님 맞고 국민적 있다. 회초리가 네. 맞을 만큼 맞았다고 하시지만 더 네. 때리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끝이 아닐 수 있다. 그렇죠. 네. 지하 주차장이 3층 가도 4층, 5층, 6층 더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조금 더 면밀하게 저는 민심을 좀 살피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러네요. 저는 사실, 그래서 그래서 예.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는 안 할 텐데 신 변호사님이 열심히 좀 말씀 좀 많이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분이 그러면 의견이 엇갈리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재명 대표가 어제 한 토론회 서면 축사를 보냈는데 공직선거법 개정 관련 토론회였고요. 이 대표는 어쨌든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말이 있다. 그래서 지금의 선거법은 조금 제약이 너무 많은 법이기 때문에 개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본인의 선거법 1심 결과가 나온 다음에 공개가 됐다 보니까 논란이었는데 민주당은 일단 이거를 뭐 서면 축사 써서 넘긴 거는 선거 나오기 전이었다라고 설명은 합니다만 뭐 선거 전이든 후든 이재명 대표 인식은 이렇다는 거잖아요. 이걸 두고 좀 말이 많기는 해요. 셀프로 지금 법 고치자는 거냐 뭐 이런 얘기거든요. 거기다 이제 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의회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아마 그런 오해를 더 받을 수밖에 없는 발언 아닌가 싶은데요. 전 이재명 대표의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부분은 제도 개선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만 선고돼도 당선됐으면 직이 날아가고요. 피선거권까지 향후 정치 행보까지 다 제약을 해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법부가 무리한 판단을 했을 때 그 정치인은 국민적 선택과는 영구적으로 결별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네. 저는 충분히 이 부분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만은 예. 이재명 대표 선고가 바로 나오자마자 이 얘기를 꺼냈을 때는 또 이게 받아들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용이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렇죠. 좀 시기가 시기도 문제죠. 문제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비판을 한다면은 검찰권의 남용, 기소권의 남용을 갖다가 더 지적하는 것이 맞겠다. 그러니까 과잉 수사 내지는 편향 수사를 지적하는 것이 지금의 시점에 더 설득력이 있는 말이지 선거법 개정 말은 맞는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시기에 던지기에는 조금 이건 부적절한 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하니까 또 이제 이게 논란인 거잖아요. 아니 그 전에 예. 지 사건 없을 때 네. 자기 사건 없을 때 다른 국힘 소속 국회의원이 이런 사건으로 기소됐을 때 그때 그 얘기를 하지. 왜 지금 해? 네. 그래서 본인 설득력을 사건 더 있을 때. 얻었겠죠. 예. 그렇잖아요. 네. 물론 이게 우리 그러니까 얘기할 때 상대방 당의 뭐 국회의원이 이렇게 기소가 됐지만 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러면 오 이분 소신 있네, 이분 국가를 위한 비전이 분명히 있네 이렇지만 예. 자기가 대선 출마 못하게 되고 자기가 이제 정치 생명이 끝날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이 얘기를 하니까 참 우스운 얘기 아니에요 보면. 네, 시기가 좀 공교로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뭐 전달은 하여튼 그 전에 됐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고요.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재판이 혹여나 또 지연이 될까봐 재판 지연 방지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는데 이게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633 지켜달라 이게 대법원장의 당부였잖아요. 그래서 1심이 나왔으니까 앞으로 남은 3개월 안에는 끝내달라 이런 얘기인데 이게 좀 지연될지 모르니까 좀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도 국민의힘의 말은 맞거든요. 예. 근데 이것도 지금 국민의힘이 이러고 있을 땐가라는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네. 당연히 선거법 재판은 법에 정해진 대로 633 원칙대로 하는 게 맞죠. 그리고 너무 지연되면 지연된 것은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원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재명 대표는 이미 기소가 끝났고 1심 판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본인의 숙제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법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쪽은 사법 리스크는커녕 사법 마스크다. 아예 덮어놓고 그냥 안 쳐다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법 마스크 상태는 아예 기소 자체, 수사 자체도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이 대비 효과가 있어서 저 네. 국민들 보시기에는 국민의힘이 이걸 또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데 라는 또 반감을 살 수 있는 것이고 저는 이런 식으로 반사이익 정치도 네. 반사이익을 받아 먹는 것도 전 실력이라고 보거든요. 예.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 재판 생중계하자 이 재판에 대해서 계속 정치적인 프레임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만약에 그런 사법 마스크 상태가 아니라면은 그게 뭐 효과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은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여건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은 당 쇄신
정권에 대한 쇄신 목소리 내지는 국민들의 민생과 의료 문제, 안보 문제, 수두룩하고 산적한 문제에 대해서 더 천착하고 더 국민 목소리를 듣고 반영할 생각을 해야지 언제까지 총선에서도 그러고 지금도 그러고 내년에도 아마 그러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국민들이 도대체 집권 여당을 어떻게 보고 의지를 하겠습니까? 그냥 뭐 제1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얘기만 하고 뭐 그런 메시지만 반복돼서는 안 된다. 이런 너무 거군요. 진부하고 지루하고 본인들은 사법 리스크조차도 발생시키지 않은 사법 마스크. 예. 그냥 뭐 예를 들면 이불 같은 거 그냥 덮어놓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아무것도 시작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 보시기에는 아주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보고 계시는데 아마 그 민심을 아직도 못 잊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법 마스크라고 하시는데요. 지금 열심히 해요. 예. 지난번에 그 백인지 파우치인지 뭐 파우치가 공식 용어라 그러더만요. 그게 네. 데피니션이 있다 그러더만요. 제품명은 그런데 네. 어쨌든 국민들이 보기엔 명품 네. 브랜드니까 네, 네. 명품백이 더 와닿지요, 표현상은. 예. 네. 근데 어쨌든 데피니션이 있다 그래서 저도 예. 이번 청문회 보면서 처음 알았어요. 처음 알았는데 하여튼 뭐 열심히 수사하고 외부 인사들로 수사심의위원회도 꾸리고 뭐 이렇게 해서 치열한 논쟁 끝에 결론을 내렸던 거 아니에요 보면. 네.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까지 뭘 있는 계속 걸. 뭘 덮어버렸다. 뭐 근데 그래. 이제부터가 중요할 것 같은 게 대통령이 이제 순방에서 이제 오늘 돌아오셨으니까요. 이제부터는 기자회견 때 했던 여러 가지 좀 약속이라든지 뭐 당에서 요청해서 좀 받아들인 부분도 있으니까 이제 그게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지켜봐야죠. 예. 지켜봐야죠. 저희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제 지난주 판결 선고가 있고 또 대통령 사과 기자회견이 있고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잠시 멈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신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하 3층에서 지하 4층으로 안 내려가고 그냥 지하 3층에서 스톱 뭐 이 정도 상황인 것 같고 근데 그래봐야 내일 대통령 선거 치르면 그냥 민주당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네. 내일 지방선거 치르면 우리 또 참패해요. 예. 이거는 정당 지지율이 두 당 간에 한 3에서 5% 범위 내로 좁혀져야만 선거 때 뭔가 개별적인 선거를 치를 만한 상황이 되든지 말든지 하는 거지. 네. 지금처럼 정당 지지율이 벌어져 있으면 뭘 해도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잠시 더 지하로 내려가는 것이 멈춰 있다는 사건을 가지고 뭐 되게 상황이 좋아졌네. 좋아진 게 뭐 있어요? 안 나빠진 거지. 달라진 상황은 없는 없어요. 거죠. 안 오히려 나빠. 그냥 민주당 상황이 달라진 거지. 그리고 여기는 그대로. 거꾸로 보면 이재명 당대표가 제거가 되면 네. 민주당 안에서 더 훌륭한 대통령 후보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보면. 예. 그러면 이게 국가 전체 차원에서 해야 될 얘기는 아니고 그냥 특정 정당 소속의 관점에서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대선 치르기가 더 힘들어져요. 네. 상황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안도했네 무슨 반전의 기회를 잡았네 한참 멀어도 멀었어요. 그건 딴 나라 꿈속의 얘기고 아까 신 변호사께서 얘기하신 대로 우리는 국정을 잘해야 돼요. 네. 빈부격차 길거리에서 지금 가게들 문 닫고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자영업자들 예. 청년 실업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또 이 반등하지 않고 있는 이 출산율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젊은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어떻게 심어줄 것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대표가 계속해서 민생 드라이브를 통해서 아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살아가는 것이 뭔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고 내가 인간으로서 우주 속에서 이 시간 속에서 뭔가 역할을 하고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 희망이 샘솟듯해야 돼요. 네.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신 변호사님 얘기 잘 듣고 저희들 많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갑자기 지금 국민의힘이 되게 정부 여당이 좀 못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방향으로 좀 흘렀는데 다시 좀 재판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공직선거법보다 검찰 구형량은 3년형을 구형했으니까 조금 더 세게 나온 거고 그 두 분 다 법률가시니까요. 일반적으로 위증보다 이걸 교사한 교사범에게 좀 더 중형이 선고된다고 해서 실제로 좀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재판이 저는 가장 좀 위험하다고 봤었어요. 뭐 왜냐하면 다툼의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네. 문제는 지금 그 영장실질심사 할 때, 그러니까 작년에 예. 이미 재판부에서 위증 교사의 혐의는 소명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형사처벌은 소명보다는 더 강한 이제 증명까지 더 가야 되는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만은
일부 사법부가 일단 인정한 정황은 있고요.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사유에도 이제 그렇죠. 이건 일부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라고 소명된다는 했죠. 얘기까지 예.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위증 교사라는 거는 원래는 위증도 입증이 돼야 되고 위증에 대한 교사도 입증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위증을 범한 분이 인정을 해버렸어요. 예. 그럼 검사 입장에서는 증명할 게 2개에서 하나로 줄어든 겁니다. 예. 그래서 전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뭐 다툴 여지는 있다고는 합니다만은 그 내용을 저도 쭉 들어보니까 변론 요지서를 보내주고 한번 좀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기억나는 대로 그냥 잘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판단이 애매한데 네. 당시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었던 지위가 예. 경기도지사 신분이었고 상당한 권력을 갖고 있는 분이고 변론 요지서까지 주면서 읽어보고 대답하라고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아까 제가 공직선거법상에서도 주관적인 느낌을 아까 또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것도 위증을 교사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은 또 그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마 재판 과정에서 전 상당히 좀 이재명 대표가 아마 변호를 하고 할 텐데 방어가 이게 참 쉬운 사건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구형량도 3년이기 때문에 네. 아마 거기에 맞는 아마 그런 형이 좀 선고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좀 해봅니다. 이게 실제로 뭐 그동안의 어떤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판례나 이런 것들로 저희가 유죄 선고율을 봤더니 뭐 보도도 많이 됐는데 한 80%에 육박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무죄보다는 유죄 선고를 거의 뭐 5명 중에 4명은 받는다는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이 위증교사 혐의가 오히려 더 선거법보다 중형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예상들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그 전에 본인이 이 위증 사건의 원사건 있잖아요. 예. 검사 사칭 직권남용 사건, 네. 그 KBS PD와 공모해서 했다고 하는 그 사건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됐었잖아요. 보면. 네. 그 사건이 무슨 재심을 통해서 무죄가 선고되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때 KBS PD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본인이 검사 사칭의 공범이라고 하는 점은 이미 법적으로 확인이 된 거라. 이 확정이 된 사건 아니에요. 예. 그 건과 관련해서 또 다른 얘기를 해달라고 그 김모 씨에게 요구를 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또 워낙 이제 법적으로는 사법적으로는 분명한 것이 아닌가 싶고 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인지 형량이 나올 것인지 이건 뭐 저로서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워낙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네. 많이 부정적이셔가지고. 예 이번에도 징역 한 2년 실형 선고되고 뭐 법정 구속은 법률상 어렵겠지만 뭐 실형 선고가 나와서 우리 사회에서 영구히 정치계에서 퇴출될 수 예. 있는 또 한 번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위증죄는 실형까지, 조금 네. 다른 게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은 이제 벌금형 100만 원 이상만 받아도 피선거권이 상실되지만 위증은 이제 다른 범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징역 금고형 이상이 또 선고가 돼야 이제 피선거권 상실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유무죄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네. 피선거권까지 건드느냐 안 건드느냐가 훨씬 더 지금 관심이 많은 부분이라 네.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는 조금 부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인기 변호사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피선거권 박탈형까지 좀 나올 수 있나요? 위증교사에서도? 근데 이게 참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아직 네. 기록을 보지 못한 상황이고 또 지금 재판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받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저도 정치라는 입장에서는 뭐 제가 형량까지 예상하는 네. 거는 조금 너무 나간 것 같고 근데 이게 법리적으로는 방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 사건이 부분은 좀 명확해 쉽지 보입니다. 않다. 예. 일단 위증범이라고 하는 분이 지금 본인이 위증을 했다라고 해버려가지고 그게 조금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어쨌든 1심이니까 이게 확정 판결까지는 뭐 나야 되는 문제겠습니다만 한동훈 대표가 일단 먼저 여론을 좀 조성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그거 같아요. 실형이 선고된다면 만약에 법정 구속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화두를 먼저 던진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의 얘기는 만약에 법정 구속을 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별도의 체포동의 절차는 필요 없다 막 이런 거거든요. 이건 좀 맞는 논리일까요? 뭐 검사형도 하셨고 뭐 저보다 법리 조선 제1검이라고 하시니까 예. 법리 근데 해석에 검사 선배시잖아요. 뭐 후배들 똑똑한 후배들 예. 많으세요. 네. 예. 근데 어쨌든 한동훈 대표께서는 법리 해석을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예. 그래서 만약에 법정 구속을 재판부에서 하려면 별도의 체포동의안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법리 해석이고 네. 그리고 현실적으로 실형 선고하더라도 당대표를 법정 구속한다 쉽지 않은 얘기죠. 그래서 예. 저는 법정 구속 가능성은 거의 없다,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집행유예 아니면 실형 선고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예. 뭐 한동훈 대표도 실제로 이게 뭐 법정 구속 될 거라서 얘기를 꺼낸다기보다는
이 정도로 구속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야라고 이제 여론에 좀 알려주는 이런 효과를 노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어떻게 근데 보십니까? 그거를 예.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백보양보해서 알겠는데 네. 법을 잘 아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 정치적인 거예요. 아.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오히려 이 국면에서 잘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체포동의안 같은 경우도 이거 법률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법률안이야 앞에 국회에서 통과시켰으면 유효한 거지만 네. 이건 개인에 관한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이번 국회가 원구성이 달라졌고 또 다른 건이니까 당연히 동의안을 받는 게 법 해석에 맞죠. 근데 네. 그걸 가지고 아닌 식으로 반대로 우기는 것도 좀 문제고요. 그리고 우리 불구속 재판 원칙이고 이거는 이미 본범위 자백까지 해가지고 증거인멸의 우려조차도 없어요. 네. 근데 구속을 시킬 이유가 뭐가 있으면 또 국민들의 지지를 30% 40% 이상 받고 있는 제1야당의 대표인데 어떻게 구속을 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네. 이런 식으로 한동훈 대표가 자꾸 이 사안을 이용하는 게 오히려 더 사법을 정치화시킨다라는 비판에 빠지게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 그 점과 관련해서는 제가 우리 대표님을 위해서 조금 한마디 해주시죠. 예. 이재명 당대표 주변에서 사건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네. 근데 이거는 본인이 도주의 염려는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사법적으로 생각해 보면 증거가 없어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분이 대통령 후보가 아니었고 이분이 현직 국회의원이나 현직 당대표가 아니었다면 사실은 구속됐어야 맞는 상황들이고 맥락이라고 저는 봐요. 네. 주변에서 좀 숨지신 분들 말씀까지 좀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러가지고 두 분 말씀은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